다음에는 정읍고창과 김제 부안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속도를 좀 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정읍고창, 김제 부안 두 군데를 같이 가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정읍고창하고 김제 부안 같이 한번 먼저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고창부터 한번 보내주시죠. 정읍고창 선거구는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64.8%의 지지를 받아 크게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민생당의 유성엽 후보는 25.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준병 후보는 15%포인트가 오른 반면 유성엽 후보는 오히려 4%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도 20.4%포인트에서 39.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윤준병 후보가 60.2%, 유성엽 후보는 16.2%로 나왔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에 대해서도 윤준병 후보보다는 유성엽 후보 지지자들이 더 변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9.3%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8.8%, 민생당 6.2%의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단 지지도는 더불어시민당이 40.5%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11%대의 비슷한 지지를 받았고 민생당은 7%로 다른 지역보다는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읍고창 선거구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21.2%입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 63.4%, 무소속 김종애 후보 25%로 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지지도 차이가 더 컸습니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두 후보 간 격차는 29.7%포인트에서 38.4%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가 고르게 높았고 지역별로는 김제 지역보다 부안에서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민생당 김경민 후보는 2.7%,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김제 부안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2.8%, 정의당 9.2%, 미래통합당 2.5%, 민생당 1.8%, 국민의당 1.7%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 4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15.5%, 열린민주당 8.8%, 민생당 3.3%, 국민의당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김제 부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2.5%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윤준병 후보와 유성엽 후보 만나는 정읍고창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제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막 두 분 차이가 막 벌어지는데 예, 너무 벌어지죠. 이 두 분 친구분 맞는데 이게 좀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유성엽이 대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역전의 용사, 무소속으로 재선한 분이 전국적으로 무소속으로 재선 케이스가 몇 분 있나요? 저기 현대중공업 그 사장님도 정몽준 씨가 뭐 물론 여러 번 했지만 그분 말고 무소속 재선한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찾아보기 거의 눈 씻고 보기 힘든데 이런 텃밭 민주당 텃밭에 특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물론 개인적인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이거 그래도 윤준병 씨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정치 신인이잖아요. 신인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제 많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그렇죠. 일단 맥락은 분인데. 비슷한데 사실 지금 그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두 지역들 뭐 정읍고창, 김제 부안 여기가 사실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 공통점이라는 건 뭔 거니? 물론
정확한 공통점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하고 지금 민생당하고의 지금 여기 대결인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지금 그 부안 쪽에 김제 부안 쪽에 무소속으로. 예, 무소속으로 지금 김종회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무소속이 됐지 사실은 지금 대결 구도가 민주당하고 민생당하고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뭐 굳이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정치 신인하고 또 현역들하고 또 대결이 됐었던 지역들인 것이고요. 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이제 물론 뭐 무소속을 제외하고 지금 일단 지금 이제 민생당을 봐야 될 텐데 사실 민생당 그러면 이번에 뭐 쭉 저희들이 오지만 정말 이게 이 녹색, 초록색, 이 녹색의 옷을 입고 선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갖다가 정말 실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지금 정말 굉장히 지금 중진으로서 성장했었던 이 분도 아마 여기를 버티고 끝까지 내가 한번 뚫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친구였지만 신인에게 이렇게 많은 지금 그 격차를 지금 허용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 이 민생당 하면 사실 우리들이 뭐 호남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쪽이 지금 기반을 지금 적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쭉 지금 광주 전남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광주 전남도 민생당 옷을 입고서는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후보가 있는 곳이 있는데 양자구도에서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분도. 그런데 삼자구도 했었을 때 약간의 격차를 줄이긴 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오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김경진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민생당에서 있다가 이분도 녹색 옷 벗었습니다. 무소속으로 했죠. 예. 옷 벗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격차를 줄이긴 했어도 이분도 여전히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옷을 벗지 않고 함께 지금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 바람에 거의 지금 추풍낙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결국 뭐 이거 이런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이 후보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이쪽 호남 벨트 뭐 전국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단 한 석도 못지 못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다.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이런 정도로 많다고. 심각한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저고창은 딱 전주병 아닌가요? 그냥 오버랩이 딱 돼요. 똑같죠? 똑같죠. 그냥 예, 오버랩입니다. 맞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유성엽 후보, 김성주 후보와 윤중병 후보. 뭐 완전히 그냥 딱 오버랩 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지율 자체 흐름 보면 이게 좀 격차 자체가 완전히 정읍고창 같은 경우가 이 완전히 입 벌리는 형국으로 여기 나오네. 지금 나오죠? 그렇죠. 지지율 격차 나오는데 KBS 거까지 집어 넣으면은 더 내용이 좀 확연해질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윤준병 후보 불러드리면 저희 1차 때 49.8, 그다음에 KBS 전북일보 때 58.7, 그리고 이제 이번에 64.8로 상승 곡선이고요. 그리고 유성엽 후보는 29.4에서 시작했는데 KBS 전북일보 때 26.6으로 그리고 저희 때 25.5로 계속 좀 하락세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등호 형태로 벌어지는 형국인데 아까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 덧대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전북에서 지금 그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좀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신 분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나름 나름 아직은 모르나. 무소속으로. 김관영 후보 바른미래당 있다가 뭐 어디 안 가고 무소속 딱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경쟁 중이에요. 이영호 후보 안 들렸어요. 이게 오라는데 고민하다가 혼자 나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경쟁력 있어요. 자, 조금 빨리 옷 벗은 이따 좀 나오겠지만 임정엽 후보 요즘 그래도 약간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반면에 뒤늦게 벗은 분들 누굽니까? 좀 이따 얘기하시는 김종혜 후보.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또 한 분. 김광수 후보. 김광수 전주 갑의 김광수 후보, 김종혜 후보 모두 지지율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을 정치는 역시 뭐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정치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배지, 금 배지 뭐 귀하죠. 금 배지 얻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유성엽 후보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유성엽 후보가 출마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여기 전주에 온 지 15년, 16년째인데 저분 목포 분이에요. 목포. 네. 그럼 목포 고등학교. 거의 선거 때마다 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시장, 음. 도지사,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좀 지쳐요. 어떻게 보면 좀 피로도가 있죠. 피로감이 있어요. 피로감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진종 됐으면 좀 큰 꿈을 안고 여기서 지역에서 도지사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 갔다가 내려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예, 특히 이렇게 좀 다선 의원들 후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성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에 좀 이렇게 소속되는 게 옷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가 잘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좀 우물이 큰 데서 본인의 있던 덩치를 키우면은 굉장한 분이 좀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데 주장이 강하셔서 못 버텨. 맨날 좀 있다 보면 나오고 여기 있으면 나오고 그러다가 항상 또 무소속으로 뭐가 되고 무소속으로 뭘 하잖아요. 누구랑 같이 잘 못 어울리시는 것 같아. 좀 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내 정치도 좋긴 한데 정치는 뭡니까? 그 기세 플러스 세력. 꼭 세력이 있어야죠. 내 파벌이라면 좀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정동영 의원도 성공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 추종자들 세력이 있고 정동영 파벌이라고 하는 내 세력이 있어야 되면 정치는 그 기반이 큰 정치하죠. 그렇죠. 안 그래서 뭐 박지원은 많이 있죠. 어떤 거요? 박지원 의원. 뭐가 많다. 내 세력. 그건 모르겠네.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저 목포분한테 저 정치 일본지 아닙니까? DJ의 고향. 25년 됐습니다. 26년. 25년. 네, 근데 참 유성엽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삼자가 본 유성엽 그 의원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뭔 거니 사실 우리 지금 10개 선거구 중에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양자 구도로 진행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분은 무엇인가를 만들었었어야지 돼요. 자기가 지금 가졌던 것을 가지고 불리함이 있긴 하지만 양자 대결 속에서 무엇인가를 정말로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전혀 지금 얻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 지금 방해꾼은 없어요. 그냥 둘이 딱 만나서 지금 대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진검승부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 학교 글쎄요 아까 뭐 동창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친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동문. 예, 어쨌든 동문. 서로 같은 친구예요 제가 네, 알기로 네,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길 걸었잖아요 서울대학도 같이 가고 또 각자 또 고시해서 예, 행정도 하다가 또 정치도 오고 지금 이런 역할들인데 지금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 글쎄요 뭐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진짜 안면 까고 그냥 시쳇말로 안면 까고 상대가 갖고 있었던 약점들 이제 찔러대면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됐어요. 제가 보게 되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뭔 거니 저도 뭐 저희들 다 어떻든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다 보내봤겠지만 한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두 인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그런 경우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둘 친구가 다들 훌륭하게 좀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둘이 손잡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이야기하면 이 지역 엄청나게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뭔지 정치라는 게 뭔지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은 없지만 통합의 정치가 생각이 나요. 통합의 이게 정치. 진짜 마이너스 정치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윤준병 후보 이름을 들은 게 작년 한 여름, 가을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성엽 의원은 뭐 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그렇죠. 너무 예. 뭐 부신 분이니까 뭐 도지사 후보까지 나오셔서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거물급이 이런 차이로 예. 차이 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의 어떤 바람이 센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탓은 또 유성엽 후보한테도 있지 않을까? 윤준병 당연하죠. 후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그랬었잖아요. 윤준병 네. 후보 서울에 우리 기자들한테 다 저 친구들 하나 저 기자협회 회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분 업무 능력 엄청 탁월한데 뻣뻣하다고 목이 잘 이게 안 접어진다고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아니래요.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확인을 네, 하신 좀 거예요, 그거? 되게 부드러워지셨어요.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하셨나 봐요. 적응 능력이 이 생존을 위해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고 빨리 적응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것 같아요. 적응하니까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빠르게 적응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 행정부시장이라는 스펙이 어느 정도 또 먹힌 것도 있고. 행정부시장 우리 했으면 남겨주셨는데. 기자들하고도 많이 만났을 텐데 왜 뻣뻣했어요? 기자들이 그런다. 기자들이 뻣뻣하시다고. 사실 그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차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차관급이어서 서울시장이면. 그러면요 네. 굉장히 지금 높은 지금 대부분- 고위공직자이고 대부분 근데 뭐 정치도 그렇지만 그 서울시 전라북도도 있지만 그 정무부하고 행정부하고 다 다르잖아요. 정무부는 맞아요. 정치 감각이 정무 감각이 있어서 말 이쁘게 하고 여보세요 술 한잔 합시다 이런 분위기고 행정부 시장은 누구신데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 윤중병 후보가 박원순 시장 어쨌든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모포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모포 지금 그 김원희 후보도 거기는 네. 정무부 시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렇게 또 되면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또 대선 후보 대권 어쨌든 프레이 뭐 그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네.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좋은 지역구에 많이 넣었구나.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치적 파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있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전주 MBC 기자적 참견 시점이 도 에어리어를 넘어서 네. 전국화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전남밖에 모릅니다. 지금 채팅방도 엄청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뜻한. 네. 그래요. 너무 많이 저희가 여기 못 나와. 읽는 사이에 나와. 여기 나오는구나. 그 이창희 부장님의 그 빨리 벗어야 써야 된다를 가지고 지금 벗어야 산다 이창희. 왜 그러세요? 다른 탈당이 살 길이다 이창희. 이창희 부장님의 정치 평론가로 지금 보내자는. 정말. 벌써 그리고- 저기 유행 하나 만드셨네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하나 벗어야 산다. 있었는데 질문이. 그러니까 갑자기 고요해져. 너무 빨리빨리 올라오는가요 지금? 네. 뭘 많어. 나 국회 가야 되겠네. 큰일 났네. 벗어야 산다. 정치 평론하라잖아요. 정치 평론. 벗어야 산다. 묘하게 생각. 결국 그 민생당, 그러니까 옛 국민의당이잖아요. 예. 그게 결국 4년, 아까 질문이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조주현님이 올리셨나? 그러니까 4년 천하로 결국 끝나는 것이냐 민생당, 국민의당이. 근데 그때 어쨌든 그 명분으로 들고 왔던 게 일당 독점을 끝내고 전북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자라는 그 큰 명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면 이제 그게 아예 이제 끝나느냐?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 사실 그 뭐 이거 이론이라고 말하면 또 뭐 너무 뭐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시계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 속의 선거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뭔 거니 한 당이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그 당에게 계속 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똑딱똑딱 하듯이 이쪽에 한번 밀어주고 시민들은 그렇게 밀어줬었을 때 훨씬 민주주의를 잘 쟁취할 수 있고 복지도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놓고 봤다고 한다면 그간에 사실 국민의당 이전에는 민주당 사실 독점이었고 뭐 누구도 말할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당이잖아. 우리 지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었던 시절에서도. 그러다가 지금 4년 전에 국민의당 바람 때문에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서 그때 뭐 이 시민들이 유권자가 회초리를 들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4년 만에 또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과감한 시도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은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그네들이 네. 정권을 얻게 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힘을 이쪽에 실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소정당들이 좀 제자리를 못 못 잡잖아요. 찾았죠.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갑자기 화제를 좀 바꿔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할 때 총선 말고 지방선거 때만이라도 지방을 위한 정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별도로 있었으면 위성 정당이 아니고 지방의 발전과 지방의 논리, 지역의 논리만 가져서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와 애속되지 않고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후보가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우리 지금 그 정치를 한번 보시면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들이 다 중앙에 지금 종속돼 있어서 무늬만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중앙에 줄서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말 좋은 이렇게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자 한계인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 그거였어요. 지방 재정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지방 자치도 없고 예. 지역 정치도 살기 힘들다는 건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그 논리 중에 핵심은 있고 음. 여튼 예. 정읍고창의 문제는 여기까지도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현재 좀 돌아다니는 네거티브 얘기도 있고 있는데 안 하고 싶어서. 잠시 김재부안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기 그래서 김제부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부안 이원택 후보, 김종회 후보 맞붙고 있는 데인데 여기도 비슷해요.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 격차를 줄여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이원택 후보 보면은 저희 1차 때 56.1에서 KBS 전북일보 조사 때 60.1 그리고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 다시 63.4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김종혜 후보는 저희 1차 때 26.4 그리고 KBS 전북일보 때 24.7 그리고 최근에 25로 그러니까 새만큼 해수유통 이런 것들을 계속 꺼내들면서 해왔는데도 좀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이 해수유통 주제는 전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네. 딱 갈리거든. 이게 보면은 갈렸죠. 편이 갈려 편이 예. 기본적으로 편이 갈려서 유권자들도 지역에서 그 얘기 가지고 뭐 70, 80% 해수유통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쩜 이렇게 후보 간의 이야기가 딱 갈리면서 야 이게 이쪽에 크랙 확실히 좀 벌어지는 하나의 어떤 뭐가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했는데 웬걸? 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이게 뭐야 대체? 이쪽에 안 줄여져요? 전혀 변화가 없어 이거. 이거 그래요? 주제 아닌가요? 그죠? 핵심? 그 임자맘대로 해님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새만금 타령 조금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 딱 선거에 맞춰서 또 들고 나온 측면이 오히려 또 진정성을 작용을 못했어요. 그렇긴 해요. 김종혜 후보가 이거 나오기 전에 했었어야지. 해수유통을 하자고 했었어야지. 그 전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원 4년 할 때 뭐 하고 인제 들고 나와? 한 번도 제대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뭐 그쵸. 언론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 후보를 지지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선거용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뢰라고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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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기자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예, 이게 저 해수유통 쟁점화는 실패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게 쟁점화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이 지역에 지금 나왔었던 그 후보들의 1호 공약이 놓고 보면 해수유통을 직접적으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지금 무소속 김종혜 지금 후보도 그렇고 민생당 김경민 후보도 해수유통을 해야지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쟁점이 됐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쟁점을 넘어서 지금 이슈화는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 타 방송사에서 했었던 토론을 보니까 그때도 지금 이 이원택 후보하고 김종혜 후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 해수유통과 관련돼서 아주 경론을 지금 벌이더라고요. 거세게 몰아붙이죠. 그렇죠.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거니 이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쟁점이 되고 이슈화가 되고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무슨 이게 지금
조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시민 이야기 따로 시민들 생각 따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따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 댓글창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스티브님, 뭐 조주현님 등이 김제 쪽은 새만금에 좀 관심이 덜하대요. 그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에 대해서 부안 쪽은 몰라도 좀 시민들의 관심도의 차이는 좀 있었던 나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내 고향이 김제인데 김제긴 한데 이 그쪽 새만금이 멀어요. 새만금은 멀어. 솔직히 군산이나 부안은 입구가 걸려 있잖아요. 네. 입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거든. 그걸 통해서. 근데 김제는 바다 바라보고 있던 집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막혀서 육지가 됐어. 근데 저기 끝까지 가려도 한 10km 더 가야 돼. 쟤 뭐야? 왜 막아놓은 거야? 근데 이게 안 하다. 잘 멀어. 그런 김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결과를 놓고만 놓고 봤었을 때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표심과는 상당 부분 좀 괴리가 있다는 걸 지금 저희들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느끼게 되고 뭐 단적인 예로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제보다는 부안 쪽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난 쪽에서 아니 부안 쪽에서는 해수유통에 만약에 지금 그 올리신 내용과 놓고 봤었을 물론 뭐 그 이야기가 딱 일치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관심도가 상당히 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놓고 본다면 이것도 똑같이 뭐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표심을 움직이는 데는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김종회 후보 말씀 되게 잘하는데 이분도 최근에 토론에 잘 나오나요? 요즘 김종회 후보, 네, 김종회 김종회 후보. 후보는 잘 나오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건가요?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뭐 이렇게 거부하는 건 아닌데 초반에 이제 토론회를 안 나오려고 했죠. 뭐 지금 저번에 한번 뭐 다른 방송사에 보니까 엄청나게 김종회 후보가 거칠게 진짜 몰아붙이더라고요. 그 특혜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근데 재밌는 점은 네. 이제 그거죠. 김종회 후보 의원이 4년 전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후보한테 왜 토론회 안 나오냐고 그때 당시에 공격했었던 그거 보면 참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당이었던가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었고 상대방 김춘재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이제 김춘재.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토론회에서 본인의 어떤 상황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뜻대로 국민의당이 바람이 불면서 승리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토론을 요구했던 분이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안 나가려고 했던 국민의당 바람 때문에 토론에 안 나가려고 했던 분이 지금 와서는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생각이 달라진 거죠. 네. 김종회 의원은 4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항상 여기 많이 나갔지. 그잖아요. 그 당시에 그 현역 의원하고 보면 국민의당에 있을 때는 도전자 입장이었고 이번에도 물론 현역인데 무소속인데다가 좀 운명 같은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느낌상.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사실 김종회 의원을 뭐 단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뭐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의원 하시면서 이제 의정 생활할 때 이 드러나는 뭐 신문, 언론 노출, 뭐 기사 이런 걸 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꽤 있어요, 이분이. 그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 평가도 꼭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무소속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4년을 또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아까 뭐 일찍 벗어야 산다 그랬는데 이분은 일찍 벗지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그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지금 해야지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지지 강도라고 불렀었던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지지 강도가 높죠. 그러니까 충성도 있는 많은 조직 세력들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갖다 지지해 주는 말 그대로. 근데 무소속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만회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좀 전에 예. 토론에 이야기하시니까 4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바람 불면서 저희들 기자들끼리 이야기한 게 국민의당 바람 불면서 가장 혜택 본 사람이 누구냐? 그때 김종애 의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평상시처럼 만약에 출마했었으면 그때 당시에 당선될 수 있었겠냐라는 어떤 의문들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조직에 더해서 또 이제 취재 다녀보면 김제부안에서 이원택 후보 좀 젊은 거 자체를 좀 이렇게 신선하게 느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 김춘진 의원 그리고 최규석 의원 저는 사실 그때 그렇죠, 기자되기도 예전에. 전이어서 잘 예.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이제 젊은 사람이 예. 이원택 예. 후보가 비서실장 하면서 약간 좀 그 민원인들 만나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만나면서 그분 특징이 잘 들어. 계속 들어. 말을 안 해. 들어. 아, 그래요. 아주 장점이에요. 남의 말 잘 듣기. 그러니까 민원이나 어쨌든 유권자들 말을 어떻게 잘 경청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만났을 때 보면 기자로서 만나는 보면 상당히 보면 호감이 느껴지는 친근감이 느껴지고 뭐 그런 후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밑바닥을 이렇게 돌면서 유권자들 만나면서 조금씩 표심을 더 얻었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김제부안 지금 얘기하는데 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김제부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일주일인데 이거 좁혀질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거리가 있죠. 예, 하여튼 김정희 의원 열심히 하셨는데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원택 후보도 너무 앞서가네. 아니 저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좁히기가 지금 굉장히 네. 좀 어려워요. 이 선거구가.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추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무소속 김종애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지금 버거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사실 사자구도잖아요. 지금 네 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있지, 그리고 민생당 있지,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당금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봐야지 되는군요. 민생당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경민 후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김경민 후보가 사실은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 거니? 무소속으로 지금 민생당에서 나와 버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민생당에 그대로 지금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민생당의 지금 대표 주자로 이 지역에 지금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게 되냐면은 그 누구죠? 지금 그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어디? 김종애 후보 말고? 예, 김종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표를 갖다 원래 지금 이 민생당 표까지 그래도 좀 가지고 왔었어야지 되는데 여기도 또 날아먹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니라니까 녹색 옷 입으면 거기로 떨어진다니까. 아, 이거 정말 이게 답답한 일인데.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안 늘어지네요. 재미없는 예. 지역구라. 나는 녹색 옷 입으면 전북 현대모터스 그게 생각이 나. 고향이라고 자꾸 좀 길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김제부안 여기까지 접도록 하고요. 예.